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힘차게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달러 인덱스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12포인트에서 111포인트 사이에서 와리가리 댄스를 추고 있는 사이 미국 증시는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락세를 털어내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대로 쭉 크리스마스 때까지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 19,35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잘 버텨가지고 증시와 함께 기분 좋은 반등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나온 소식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국의 새로운 총리가 확정이 됐죠.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인데 코인데스크 측에서 밝히기를 리시 수낙 같은 경우는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을 때 영국을 암호화폐 국제허브로 만들 계획을 발표했었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기대감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2022년도 4월 4일 그가 올린 트윗입니다. 리시 수낙, 영국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 그 포부를 이제 지킬 때가 왔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을 리시 수낙이가 잘 밀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영국의 경기 상황 아직 좋지 않죠. 그러면 영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뭘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 사야죠. 비트코인 사야 됩니다. 한편 과거에 비트코인을 샀었던 테슬라 지금 현재 1억 7천만 달러 손상 차선을 기록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물타기를 해주면 정말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요즘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잠잠한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관련된 이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돈나무 언니로 유명한 캐시 우드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 투자에 대해서 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었는데요. 최근 인터뷰에 따르면 캐시 우드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에 제2의 금을 찾고 있었는데 자,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을 듣자 설득력이 있었다더라. 개인적으로다가 비트코인 250달러였을 때 10만 달러어치 1억 원어치를 샀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초기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250달러면 어딥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산 것이고 이 투자를 통해서 약 768달러 정도의 이 투자 수익을 발생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가 봤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가치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의 법정화폐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시가총액이 4조 5천억 달러까지 상승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21만 4,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자. 20만 달러 가지야. 잃어버린 물량을 제외하게 된다면 그 가격 상승세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는데 자, 물론 지금 이것은 희망회로죠. 희망회로고 바닥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모르는 상황.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일찌감치 가장 싼 방법으로 많이 모으는 사람들이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고래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18,000달러 아래로 내리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즉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던지면은 중소형 거래자들, 여기서는 소규모라고 나와 있는데 이 소규모가 아닙니다. 고래들이에요. 좀 더 작은 고래들과 개미들이 막고 있다. 하락을 막고 있다라는 그런 온체인 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던져가지고 지난 6월 이후 382만 개에서 369만 개로 물량이 감소한 반면에 비트코인 물량 1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보유한 고래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 수는 371만 개에서 377만 개로 10개에서 100개 고래들의 비트코인 보유 숫자 수 같은 경우는 300만 개에서 315만 개로 각각 증가를 했었고 이러한 추세는 0.001비트에서 10개 비트를 보유한 지갑에서도 각각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던지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물량을 나눠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던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9,000달러대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균형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의 막바지가 다가오고 있다. 디센딩 트라이앵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락을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가운데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 및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달러 인덱스 지수, 지금 보시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스틴 벤넷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달러가 일본 기준으로 111.8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 무너지게 된다라면 자산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상승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시리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상황을 2018년도 때 비트코인이 6,000달러에서 잘 버티다가 3,000달러까지 무너진 그런 상황과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상황뿐만 아니라 2018년도, 2019년도 때 상황과도 비슷하다, 한번 볼까나?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다가 결국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하방 간다라고 쪼아들 것이 아니라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는 분석가인데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그가 보고 있는 지표 볼린저 밴즈 브레이크아웃 오실레이터를 확인해 봤을 때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승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바닥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 자, 이대로 이 기대감대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정체기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주봉 그리고 이주봉 기준으로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지지 구간대에 왔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반등을 조금 해주고 있죠.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머스테시 분석가,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차트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아웃 후에 지지 확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21,000달러까지 고고싱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오랜만에 또 분석을 보게 되는 마법의 똥대포씨, 나름 근거 있는 비트코인 분석을 소개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지금 일본 기준으로다가 50MA 아래에 있다. 이것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만약에 50MA 뚫고 2017년도 때 고점이었었던 2만 달러대 이 부근까지 뚫어줄 수 있다라면 한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14,800달러 선까지 훅 밀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가 봤을 때는 일봉 51선이 승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다음 분석으로는 부정적인 분석들 또 한 대 모아봤습니다. 로만 분석가, 여전히 비트코인 상황이 못마땅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지지에서 다시 한번 이제 비트코인이 꺾였는데 볼륨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맥디와 RSI가 밑으로 한번 내려갈 수 있게끔 리셋이 되고 있다. 그래서 크게 한번 무너질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다음으로 해서는 이 사이즈 트레이즈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일봉 앞에서 봤었던 51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무너지면서 지금부터 48% 하락이 나오지 않겠느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엘리엇 파동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떨어지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저랑 좀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지고 12월 달까지 크리스마스 랠리 온 후에 그 후에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자, 물론 이런 분석들 개개인의 관점들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차가 큽니다. 이 중에 어떤 분석이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누구든지 나에게 올라간다 떨어진다 확실히 말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곤 합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말이 맞든지 간에 비트코인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잘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미리 다 짜놓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더리움, 62%의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더라. 최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기관 투자가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1억 달러 미만 자산 운용 매니저들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를 운영하는 84명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더니 이 중에 43%는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 중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더리움의 인기가 비트코인을 제치고 가장 높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한번 쏴줄 수 있을 것인가?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14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고, 그 가운데 32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 자식들 이거 정말 시대에 뒤처진 녀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만간에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암호화폐 투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보며, 아무튼 이더리움이 인기가 가장 많았었다라는 소식이었었는데, 이러한 이더리움 지금 어쩌면은 미국 내에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CFTC 위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에 대해서 CFTC와 SEC는 입장 차이가 좀 있다. 우리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SEC 게리 겐세이 같은 경우는 증권으로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의 대가리를 깨지 않으면은 정말 여러 사람들이 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말 어째서 이 전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게리 겐슬러 한 사람에 휘둘려야 되는 것인가? 답답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해킹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며 흉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이놈들이 FTX API 키를 어떻게 훔쳐가지고 바이낸스 거래소 등등까지 피해가 번지며 약 1354개의 이더리움이 도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놈들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왜 이렇게 남의 걸 훔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인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 이놈들아. 자, 다음으로 저스틴 선이 뭔가 심상치 않다, 호비 토큰을 밀어주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호비 토큰을 $10 정도에 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비 토큰을 $10 아래에서 산다? 나보다 싸게 산 것이야 라고 사람들을 슬슬 꼬드기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거 좀 냄새가 납니다. 저스틴 선, 그는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기에 지금 호비 토큰을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호비 토큰은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은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 450% 상승하며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휘어잡은 퀀트 코인이 있었죠. 원래는 좀 많은 사람들끼리 조용조용히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관심과 함께 지금 다시 집중 조명이 되고 있는데, 조만간에 $27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빈 크리프토는 밝혔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이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라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 할지라도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이다 차트를 좋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크리스마스 랠리에 동참할 수 있다라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에이다도 크게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든 것은 연말 분위기에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클레이튼 재단이 클레이 바이백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말 제대로 바이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카카오 요즘에 개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부활을 꿈꾸는 클레이튼 가격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국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갑질 문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은행들. 한 국회의원은 이런 식으로다가 1은행 1거래소 체제가 암묵적으로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권력 관계 측면에서 거래소 위에 서게 됐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준화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직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양아치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양아치들이 싸울 때 공평한 환경을 한번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좀 살려주자, 광조댓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